남원에요.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교육장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네, 바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인데요. 소나무숲, 화원,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과 또 휴양시설을 갖췄다고 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요. 네. 지상 2m 높이의 트리하우스가 있다는 거예요. 야, 정말 모두가 꿈꾸는 로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밤에 나무 이 집에서 풀벌레 소리 들으면서 잠을 청하는 거.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저도요. 네, 자 생방송부 놀부의 미식 탐험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주 덕진공원의 연꽃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네. 이 연꽃은요 참 아름답고 보기에도 일품이지만요 다양하게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연을 가지고 요리한다고 하면은 저는 막 생각나는 게 연근인데 과연 미식 탐험에서는 어떤 요리를 소개해 줄지 궁금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백년꽃 필 때면은 생각나는 연순아, 연순아. 연순아, 연순아, 거기 있어, 내가 할게, 연순아, 거기 있어, 꼼짝 말고 있어. 묘장부대 나란히 남모라. 연순아. 어허, 이거 주신 단단시였구나. 따라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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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라. 한 송이 연꽃, 아니 연순이를 만나기 위해서 놀부는 연꽃을 기다렸던 것일까? 보기에도 곱고 향긋한 연은 사람 몸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데 무더운 여름 열을 내려주고 마음까지 맑고 가볍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연 음식의 세계로 지금 떠나볼까요? 연순아. 108배를 하면서도 오매불망 연순이 생각뿐인 놀부. 연순이. 이제 정신이 좀 드시오. 아유, 정신이 아직도 몽롱한 것 같네. 아니 내가 초파일도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와 있대요? 제정신이 돌아왔구만. 그러니까 허기가 지네. 아, 그러지 당연히. 먹을 거 좀 좀 맛있는 거 먹어야지. 연자죽 한 그릇 먹으면 세상에 그 어떤 음식을 먹은 것보다 훨씬 더 정신도 나고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오. 연자와 찹쌀을 믹서기에 넣고 물과 함께 곱게 가른 뒤 불 위에 올려놓고 자박자박 끓이다가 여기에 연잎으로 낸 즙을 함께 부어 끓이면 색깔도 곱고 향기로운 연자죽이 탄생한다. 연향에 이렇게 새로울 수가 있나? 연꽃을 다 썰어서 내가 막 죽 끓여 먹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려. 연자죽은 심신을 편안하게 하고 몸의 열을 식혀주는 음식으로 신사임당과 율곡 선생도 즐겨 먹었다 전해진다. 스님께서 주신 연죽을 먹으니 기운이 납니다. 그러나 저는 고기를 좀 먹어야 살거든요. 고기 좀. 절간에 고기가 어디가 있어? 고기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고기 없는 그게 데. 절이요. 절 보내주세요. 고기 있는 대로. 절에도 고기 있을 거야. 고기 있을 거야. 고기를 먹겠다는 일념하에 자리를 박차고 난 놀부. 배고파. 아닌가? 맞다. 냄새나. 연잎전 부치는 냄새를 고기 냄새로 착각할 정도니 그만큼 연잎 부침개 냄새가 고소하다는 증거. 아니 절간에 웬 기름 냄새. 맛 좀 봅시다. 아이고 색깔이 그냥 부둥둥하니 이것저것 많이 넣는갑네. 아이고 놀부 양반 좀 천천히 드세요. 맛나다. 이 쌉싸름한 색깔도 시푸르둥둥하니 이게 대체 뭐예요 대체 이게? 연잎전입니다. 연잎전? 네. 감자, 당근, 양파, 다진 채소에 연잎을 썰어 넣으면 일단 재료 준비 완성. 여기에 물과 밀가루, 연잎즙을 섞으면
마치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녹색 연잎 반죽이 만들어진다. 빨리빨리 넣으시오. 내가 가져가겠다. 아이고 내가 하고 말지. 아이고 내가 하고 말지. 그래 내가 또 한전하거든. 조상 대대로 7대째부터 전집을 했어. 아, 진짜요? 삼거리 주막집이라고 유명한 집이었거든. 아, 오직 우리 전이 유명했으면 말이야. 우리 집안 전을 놀부전이라고 그랬어. 스님! 스님! 아유. 스님! 아이고 나 여기 있어요. 아이고 거기 계셨어요. 아이고 얼마나 찾았다고요 내가 스님. 제가 그냥 스님 드리려고 네. 난 연빠야 연 부침개를 해왔습니다. 아이고 나는 고맙고 나는 저 놀부 드리려고 이렇게 연잎밥. 저를 위해서. 연잎 위에 찹쌀 현미를 넣고 콩, 호두, 연자 등 견과류를 얹은 뒤 연잎으로 잘 포장해서 찜솥에 찌면 끝. 연잎밥 만들기 참 쉽죠? 연잎의 향기가 쌀에 스며들어 향긋하고 쫄깃한 연잎밥이 완성된다. 연밥에 식물성 단백질 요거 한 알에 콩 10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이 네. 약 옳지 말고 기운 든든하게 해서 시험 잘 봐서 장원급제하라고 그래서 싸줬던 거지. 그 옛날 연자, 콩 등으로 부족해지기 쉬운 단백질을 보충하고자 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연잎밥. 더구나 연잎이 방부제 효과도 한다하니 지금으로 말하면 실용 도시락인 셈. 연향이 보입니다. 눈으로 먹고 네. 코로 향기를 먹고 입으로 영양을 먹고. 가만 보면 연은 정말 우리 인간한테 이로운 것 같아.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것 같아. 우리 연근도 있고 연잎도 있고 열매도 있고 연꽃까지. 그래서 중국의 주령대 선생도 연은 식물중의 황제다 그랬어. 우리가 지금 황제를 막 이렇게 지져 먹고 볶아 먹고. 아유 손님 또 제가 면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맛있는 걸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대. 놀부들은 원래 면을 좋아해요. 소문이 났어요? 연잎에서 추출한 고운 녹색 빛깔은 자연이 빚은 천연 색소. 밀가루에 연잎즙을 넣고 반죽한 뒤 면을 뽑아내면 푸르름이 살아있는 녹색 면발이 탄생한다. 여기 콩물을 끼얹으면 이것이 바로 삼복더위도 거뜬하다는 연잎 콩국수. 정말 시원해. 그 계곡물에 폭포물에 풍덩 들었다 나온 기분이야. 풍덩. 소리까지 시원한 연잎 콩국수의 매력은 연향이 나는 쫄깃한 면발과 구수한 콩물의 조화에 있다. 연이 건강에 좋다니까 연 있는 거 입 따다가 다 이렇게 먹으면 좋은 거죠. 570종 많은 연 중에서 이 원래 지구에서 처음 생겨났던 백년 토종의 백년만이 뿌리, 효능을- 이파리, 줄기 모든 효능과 함께 식용, 약용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스님 덕분에 배도 채우고 향도 채우고 그리고 정말 좋은 가르침도 받습니다. 마음도 채우고. 그렇습니다. 마음을 더 채웠어 마음을. 오늘 가르침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나도 놀부 영감 보니까 예. 못 먹던 고기 먹은 것 같아. 그러면은 먼저 가겠습니다. 예. 잘 가세요. 예. 이 맛있는 것을 우리 연슬 우리 마누라 갖다 줘야지. 마누라. 진흙에서 자라지만 향기를 잃지 않는 청정함의 대명사 연. 몸과 마음이 더불어 향긋하고 맑아지는 연 음식으로 후줄근하고 텁텁한 무더위를 날려버리시는 건 어떠세요? 저는 그 연잎하면 연잎밥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저렇게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네요. 네. 특히나 그 연잎전. 어쩜 그렇게 연잎의 색깔을 그대로 담아놨는지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연 음식들은요, 모두 백년으로 만든 것들이고요. 같은 연이라 하더라도 홍연은 식용으로 잘 쓰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여름에 또 백년차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시원하게 또 여름에 먹을 수 있는 차.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축 늘어지기 쉬운 여름날 향긋한 연으로 만든 연 음식들로 건강하게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요즘 누구나가 늘 손에 들고 다니는 거 아마 스마트폰일 텐데요. 맞아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하는 거, 뭐 물론 통화도 많이 하겠지만 SNS도 많이 할 거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아마 카메라 기능 정말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사진 기능 정말 중요하죠. 네. 그것 때문에 스마트폰 기능을 이렇게 따져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맞습니다. 사실 남는 건 사진뿐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여행을 가든지 어디 친구들과 모임에 있을 때도 사진을 꼭 찍기 마련인데 이 함께 하고 싶은 추억들, 자기가 갖고 싶은 간직하고 싶은 추억들을 변하지 않는 이 사진으로 딱 남겨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아름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두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 추억을 선물하는 오늘의 주인공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가 행복해지는 나눔의 또 다른 이름, 바로 재능기부다. 남들이 필요한 무언가를 제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작게나마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의지. 저희의 즐거움 때문에 그 다른 분들도 즐거우실 수 있다면 저희는 그게 재능기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사진을 통해 나눔을 펼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데 과연 어떤 이들일까? 소문을 듣고 찾아간 곳은 전북대학교. 카메라를 들고 캠퍼스를 누비는 두 청년들 발견. 이들이 바로 저희가 재능기부 프로젝트 청춘사진관의 유성우, 임기아입니다. 제대로 만났다. 청춘사진관의 두 남자. 사진 촬영을 앞두고 모인 두 청년. 그런데 이곳은 사진관이 아닌 강의실. 이곳에서 촬영 준비를 한다고요? 저희가 이제 SNS를 되게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점포가 필요하지 않고 이제 저희가 사연만 받으면 사진만 찍어드리고 이제 집에서 작업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특별한 사진관이라는 말씀. 처음 전주판 소녀시대라는 사진 한 장으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청춘사진관. 벌써 22번째 사연자를 만나게 됐다. 저희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소중한 가치들 그리고 다양한 능력들을 저희가 대학생활 말미에 많은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저희가 가진 재능들로 많은 분들이 행복하고 저희가 가진 사진들이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재능기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3에서 28 이 정도 나이. 인터넷으로 청춘사진관에 사연을 보내고 회의를 통해 사연이 선정되면 사진 촬영은 물론 소중한 추억을 선물 받게 된다. 국악으로 이제 하나가 된 이제 재학생 졸업생 모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젊음의 도전 하나 바라보고 달려본다는 것도 좋네요. 저희도 보다. 사연을 꼼꼼히 읽어보며 회의하는 두 사람. 과연 어떤 팀이 선정됐을까? 오늘은 그 국악을 통해서 꿈을 키워가시는 청춘들인데요. 단체 사진도 마침 없다고 하셔서 저희가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예쁜 단체 사진 찍어드리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행복한 감정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촬영을 위해 그들이 찾은 곳은 전주 향교. 대형이 있으세요? 저희가 원래 연주할 때요? 한국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촬영 분위기. 준비물은 밝은 표정과 멋진 포즈, 그리고 사진사의 감각. 조금만 더 앞으로 오시면 쪽 향교 앞에 지금 계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이용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좀 향교의 배경과 이렇게 조금 담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싱글벙글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이들은 전주의 청춘 국악그룹 아띠. 공연을 앞두고 팀의 단체 사진 한 장 없는 게 아쉬워 사연을 신청하게 됐다고. 흥겨운 국악까지 훈훈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는 촬영. 사연자분들은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가야 이제 표정이 되게 재밌게 나오시고 그리고 또 웃으시면서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가 농담도 많이 던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사판까지 등장. 예쁜 모습을 담기 위해 주문도 많다. 친근하게 다가오는 또래의 사진사 덕분에 한결 수월해지는 포즈 취하기.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고 하는 것처럼 가장 한국적인 모습과 그런 전주 한옥마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아름다움을 사진에 이렇게 입혀보고자 제가 한옥마을 그리고 이렇게 전주 전라북도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춘 사진관에서 찍으니까 더 젊어지겠지? 한여름 녹음만큼이나 푸르른 청춘들의 얼굴. 저 예쁘게 나왔나요? 자신들의 모습이 궁금한지 카메라 액정을 확인하기 바쁘다. 저희 팀 같이 찍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 10년 뒤에도 계속 더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같은 것도 찍을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행복한 모습으로 저희에게 임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더 큰 행복을 얻었고요. 또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저희가 사진으로나마 얻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뿌듯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교감하면서 나눔 이상의 것들을 배우기도 한다. 사연자분들 중에서 30주년 리마인드 웨딩 앨범 촬영을 해드렸었는데요. 이제 아버님께서 조금 전신 화상을 많이 입으셨었어요. 사진 촬영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으시고 사람들을 상대하실 때 조금 그랬다고 어머님께 들었었는데 저희랑 촬영을 되게 유쾌하게 하셨거든요. 아버님께서 정말 더 밝아지셨고 너무 좋아하셨다고 저희한테 되게 고맙다고 전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너무 이제 또 감동을 받고 감사드리고 그래서 기억에 더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또 어디론가 이동하는 두 사람. 이분이나 이분 중에 누가 더 한복 디자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는 이곳. 사실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그 시작은 바로 우리의 한 문화를 알리는 한복 퍼레이드. 한복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한복을 더 좋아해 줄까? 생각만 했었는데 청춘사진관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가 있어서 저도 좋고 청춘사진관도 좋고 둘 다 상부상조 하고 있어요.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청춘들이 만나 머리를 맞대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아 고민하던 중 우리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한복 퍼레이드를 열기로 결정.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홍보할 계획을 세웠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한복이 너무 예쁘고 단아한 모습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평소에 한복하면 생각했던 것들이 아닌 뭐 미니드레스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고 신선한 그런 퍼레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한옥마을에서 열린 한복 퍼레이드 현장. 청춘사진관의 영향을 받아 재능 기부에 동참한 청춘들. 한복을 입은 모델들의 단아한 발걸음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행사 때만 봤던 한복과 달리 되게 예쁘다는 느낌? 입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도 이거 구경하면서 우리나라 한복이 아름답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곱다 고와 이 고운 자태 놓칠세라 카메라를 들고 뛰어다니기 바쁘다. 음악도 한복도 배경도 무엇 하나 조화롭지 않은 것이 없으니 한복 퍼레이드 대성공이다. 이제 뭐 20대 청춘이긴 하지만 30대, 40대 나아가서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될 때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진 기술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게 개인적인 목표고요.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할 때마다 이제 다른 분들께서 아 우리도 저런 활동을 하고 싶다, 우리도 재능 기부를 하고 싶다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들을 좀 더 전파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행복한 마음, 저희가 행복한 마음을 좀 더 많은 분들에 공유해드릴 생각입니다. 푸른 봄, 싱그러운 여름과 같은 청춘. 다시 돌아오지 않는 순간을 기록하는 청춘 사진관. 작은 행동 하나지만 나눌수록 기쁨은 배가 되고 순수한 열정 하나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멋진 두 청년. 청춘 사진관 파이팅! 대한민국 청춘 파이팅! 네, 이 청춘이란 단어는요, 듣기만 해도 참 푸름이 느껴지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열정적인 청춘들을 보니까 정말 제 몸 안에 있는 에너지가 샘솟는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서 느낀 건데 뭐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혹시나 필요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도 재능 나눔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네요. 저도요. 네, 이렇게 먼저 실천하고 있는 두 청년 보니까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멋지고 건강한 청춘의 모습을 앞으로도 쭉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방학 기간이라서 요즘 학생들 아르바이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제 기억에 남는 친구 중에 아르바이트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여름에 탈을 쓰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정말 고생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정말 더웠겠어요. 네. 참 그 친구가 어렵게 했는데 그때가 좀 그래도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뭐든 이렇게 힘들게 또 어렵게 한 일일수록 기억에는 좀 오래 남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두 번 다시 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오늘 간식맨도 힘은 들지만 정말 오래도록 기억할 아르바이트 현장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간식맨을 불러볼까요? 나와주세요. 아이 그만해 이제. 어이, 아 그만하라니까. 풀어. 아, 이 사람 풀어 근성 있네. 끝까지 안 푸네 이 사람. 아 풀라니까. 10초 남았습니다. 아직 10초. 생방송 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떴다 간식맨의 한재진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장에 수문장이 되었습니다. 잠깐만, 오늘 저 몇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이제 1시간 쉬고 1시간 서고 그렇게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1시간 근무하고 1시간 쉬고. 예. 그러면 총 한 서너 시간 근무하네요? 그렇죠. 아, 네. 지금 상당히 더운데 이렇게 고정 자세로 서 있잖아요. 예. 언제가 가장 힘듭니까? 네, 사람들이 마네킹인 줄 알고 와서 장난칠 때, 그럴 때가 가장 힘듭니다. 아, 장난칠 때? 예. 주로 어떤 장난 쳐요? 와서 이제 칼을 뽑는다든지, 칼 뽑는다든지, 얼굴을 찔러본다든지, 얼굴을 찔러본다든지, 와서 등치를 잡아당긴다든지. 아, 이거 상당히 곤혹스럽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가만히 서 있다가 이게 막 간지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사람들이 없을 때 몰래 조금씩 긁습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 몰래 살짝.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저 왜 부른 거예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수문장 외에도 경기 전에는 여러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있는 친구들한테 간식을 주고 싶어서 간식맨님을 이곳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친구들에게. 지금 친구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안쪽에서 체험 의상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의 간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걸 내가 들어야 되나? 자, 오늘의 간식입니다. 야, 이 철가방인데 마음에 듭니까? 예, 마음에 듭니다. 아, 오늘 간식 이거 뭘 것 같아요? 짜장면하고 탕수육? 짜장면, 탕수육? 네, 과연 여러분 오늘의 간식은 뭘까요? 60초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생방송 뷰에서 나왔고요. 오늘 체험 프로그램 요원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 어떤 그 체험 프로그램 하고 계신 거죠? 네, 저는 경기 전 정문에 수문장들의 의상을 직접 관광객분들께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그죠? 예, 맞습니다. 요거를 이쪽에 오시면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날씨가 상당히 무더운데 언제 보람을 느낍니까? 관광객분들께서 입어보시고 정말 좋다, 이걸 언제 입어보겠느냐 하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가실 때 그때 저는 큰 보람을 느낀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큰 보람을 느끼는군요. 그래서 이 형이 우리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 선물은요, 여러분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저쪽에서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와주세요! 박수! 오늘 선물은 이 형이 준비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아르바이트 선배, 곽성진 선배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의 간식인데 이 철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아마 철가방이니까 짜장면? 짜장면? 이 친구는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아까부터 냄새를 많이 맡고 있었습니다. 예, 냄새 알 것 같아요? 예. 뭘 것 같아요? 뭔가 바삭한 튀김이 겉에 딱 둘러있는 예, 그러한. 바삭한 튀김이 그러니까 삼복도에 많이 먹는 거 뭐예요, 그거? 아우, 닭이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오늘의 간식은 치킨입니다, 치킨! 그렇습니다. 이 삼복도에는 이 닭만한 게 없습니다. 자, 근데 아르바이트 선배잖아요. 오늘 이곳 경기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뭐 격려의 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이제 많이 힘든 일도 있었고 정말 땀도 많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일하면서 이제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기보다는 이제 경기전의 얼굴 그리고 홍보대사라는 마음으로 근무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아셨죠? 경기 전에 얼굴이라는 생각으로. 예? 딱. 요즘 뭐가 제일 힘듭니까? 너무 날씨가 더운데 관광객들이 와서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는 건 좋은데 장난 좀 안 치셨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를 마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힘내라고 치킨을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드세요. 맛있는 간식, 즐거운 간식. 이 삼복도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경기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위해서 준비한 간식은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다는 치킨입니다. 역시 치킨. 네, 여러분, 간식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신청하실 분들은요,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이 간식맨이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커밍 순! 조용하고 평온하던 한 시골 마을에 심각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네, 바로 이곳에서 얼굴 맞대고 살던 주민들 간에 고소 고발이 오가고요. 네. 대화는 아예 단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물안갯길 옥정호와 해돋이로 유명한 국사봉에 있는 임실군 운암면. 평온했던 이 시골 마을이 최근 들어 주민들의 분쟁으로 시끄럽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불어닥친 분쟁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마을 앞에 큰 바위 2개가 있어 쌍암마을이라 불리는 작은 시골 마을. 바쁜 농사일을 서로 도와가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던 이 마을에 최근 한 농장이 들어서면서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고 불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더 심하죠. 원래는 한우 농장을 하기로 하고 나서 허가를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우 농장이 아니고 오리 농장이기 때문에 더 갈등이 심하죠. 그건. 냄새도 심하고 하니까 오리는 죽어도 안 된다 해놨는데도 저는 죽어도 해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허가도 안 나오고. 분쟁의 중심엔 다름 아닌 오리가 있었습니다. 한우 농장을 지어 키우겠다던 한 농가가 소가 아닌 오리를 키우기 시작한 것이 발단이 되었던 겁니다. 운암면 쌍암리에 소지한 그 소 사육시설이 2009년에 그 가축 신고의 법률에 의해서 신고를 받았었고 2014년 6월까지 그 소를 키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어 있다가 6월 9일에 불법으로 오리가 지금 입식이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축을 사육하는 시골 마을에서 왜 오리 사육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동네로부터 가깝고 먼 것을 규정한 거는 이 축사련에서 동네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느끼는 게 폐소보다도 지금 악취거든요. 이 동네에서 지금 이 소 사육상까지 좀 1000m를 이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960 내지 70m 정도가 지금 위반된 상이 거리로만 따졌을 때는 또 오리를 키울 수가 없는데 불구하고 오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법적 위반상에서 좀 고발이 된 거죠. 농장 주인의 말을 들어봐야겠습니다. 군면 관계자와 함께 찾아간 농장에서는 마침 오리 사료를 싣고 온 트럭이 눈에 띄었는데요. 주민들의 말처럼 한우 농장에서 오리가 사육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우사를 갖다가 오리사로 개조한 것 자체는 불법인 건 사실이네요. 불법이죠. 인정하세요? 그럼요. 인정했으니까 경찰에 고발당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하죠. 그죠? 한우를 키운다면서 축사를 이런 식으로 지은가? 그죠? 했더니 아니 저 한우로 거시 해놓고 축중 변경을 하려고 이제 작전적으로 이제 거시를 한 거예요 이제. 소를 키우려고 했어요. 희농인데 제가 아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럼 주위 동네 사람들 도움 받잖아요. 도와달라니까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를 못 키우잖아요 이제. 농장 주인의 말에 따르면 귀농 후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이곳 운암면의 터를 잡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네 주민들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한우 축사 대신 오리 사육장으로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전부 다 이어서 천장까지 싸게 해서 건물 한 건물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허가권이 돼버리니까 불법 증축. 여기 다 증축이 되지. 불법 증축이지. 그건 조치가 가능하죠, 그렇게. 건축법에 따라서 이제 고발도 하고 또 이행 강제금도 부과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단호히 오리 사육을 반대하는 이유는 일명 AI라고 불리는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철새로 인해 발병돼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AI. 이 마을 역시 양계업을 하는 농민이 많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이 근방에 그 오리 사육 농가가 없고 특히 그 가금류 중에서는 양계만 있는데 특히 이쪽 지역은 그 저수지, 그러니까 옥종호라는 그런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해마다 철새가 많이 날라와요. 그러면 그 철새가 오면 거의 뭐 AI 주범인 뭐 철새라고 하는데 아마 거의 AI가 발생이 된다고 봐야죠. 똑같은 위험이 다 내재하고 있어요. AI는. 지금 올해 종개장에서 발생한 거 보면은 오리가 한 13군데 종개장에 발생했고 전국적으로 보면요. 그다음에 종개도 6군데가 발생을 했거든요. 전국적으로 현황이. 근데 오리에서만 온다고는 단을 못하는 입장이에요. 마을 주민들은 현재 가축 사육 제한 지역 등을 위반한 농가에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떤 건축법이나 다른 법같이 뭐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의 근거가 너무 미약합니다. 이 가축법에 있어서만큼은 이 농민들을 상대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 처벌 조항이 굉장히 유해요. 형사고발을 했을 때도 저 사법기관에서 이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또 관대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고발하면서 이게 과실이냐 고의냐 그걸 많이 따져주거든요. 그래서 고의성이 많다는 걸로 해서 축산, 환경, 건축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번 분쟁에 군은 한결같이 소극적인 자세만을 취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축사가 용도가 축사가 아니라도 가축이 들어가면 우리는 등록 같은 걸 해줘야 돼요. 무허가도 상관이 없이 등록을 해주라 돼 있어요. 그 환경파트하고 저희하고 계속 그 의견이 엇갈리는 건 뭐냐. 그쪽은 합법적인 것만 폐수 배출시설 허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등록 같은 경우는 무허가도 상관이 없어요. 방역 때문이니까 우리는. 다수의 이익을, 다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그 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행정적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삼진아웃 같은 경우에 3번 정도를 행정명령을 이행을 시키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업장 폐쇄 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강화해 준다든지. 귀농의 꿈을 갖고 찾은 마을에서 주민들과의 분쟁으로 문고리를 걸어 잠글 수밖에 없는 농장 주인. 버섯을 하려고 하면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 일단 오리를 먼저 입식을 해서 키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이제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죠.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분도 이것을 계속 하겠다라는 고집은 아니신데 지금 당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주민들은. 저희들도 좀 안타깝죠. 이들의 얽힌 실타래는 서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난 대화와 함께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주민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네. 처음에 한우 축사를 짓겠다고 해놓고서 의도적으로 오리 사육장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 몰래 오리를 입식시켰다고 합니다. 네, 농장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우를 사육할 목적으로 일단 허가를 받았지만 네.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신 오리를 키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뷰 제작진이 농장 주인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요. 네. 농장 주는 이미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상태였습니다. 네. 이번에 동행한 이 임실군 의회 부의장 말씀처럼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속한 해결책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큰빛 이끼벌레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뭐 환경단체에서는 4대강 때문이라고 하고요. 네.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4대강 이전부터 있었다고 하고 네. 과연 이 큰빛 이끼벌레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번성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충북 청주의 젖줄이라고 불리는 무심천에서도 발견됐다고 하는데 예, 예. 지금까지 큰빛 이끼벌레가 발견된 곳들이 어딘가요? 큰빛 이끼벌레는 1995년에 우석대학교 서지은 교수가 최초로 학계에 보고를 했습니다. 네. 조사 지역은 강원도 일대의 댐과 저수지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지금 발견되고 있는 큰빛 이끼벌레는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 있는 강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이 4대강 사업을 한 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충북의 무심천 그리고 미호천 이 금강수계 일대에서 더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지역 경계를 흘러가는 금강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만경강에서도 발견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예, 예. 언제 발견됐고 또 얼마나 많은 개체수가 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예. 그 지난 7월 초에 네. 이제 만경강에 김제 백구 제수문이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바닷물이 올라가 온 곳에 수문이 있는 곳인데요. 이 수문 아래쪽 수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리고 물이 정체되어 있는데요. 이쪽에서 그 큰빛 이끼벌레 수십 개체가 그 확인이 됐는데요. 바로 물을 빼서 이게 아래로 흘려보냈기 때문에 지금은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백구 제수문 수질 상태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새만금이 지금 방제제로 막혀 있기 때문에 수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경강 하류 쪽에도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주천 일대에서도 이 큰빛 이끼벌레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천 그 삼천과 전주천이 만나는 하류 구간은 수질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들어오는 폐수가 여전히 있고요. 중간에 보가 한 5개 정도 있고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은 고여 있고 수질은 나쁘고 하다 보니까 이 일대에서도 서식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큰빛 이끼벌레의 크기나 생김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뭐 생김새를 가지고 이롭다 해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도대체 이 큰빛 이끼벌레라는 게 어떤 건 거예요? 일단 뭐 물속에 사는 그 무척추 태형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돌이라든지 뭐 바위 이런 데 이끼처럼 붙어 있다라고 해서 이끼벌레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 1mm 정도의 이끼벌레들이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서 큰 개체를 이루는 군체를 이루는데요. 실제 한 1mm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젤라틴이라고 해서 끈적끈적한 이런 그 느낌 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몸집을 키웁니다. 보통은 뭐 수십 센치에서 수십 센치까지 가는데 금강유역에서는 2m 40cm의 이득이 까지 보고가 됐고요. 2.5m까지 예, 그렇습니다. 이 끝이 어디까지인가는 확인이 안 된답니다. 물론 이제 큰 홍수가 진다거나 뭐 기온이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사멸을 하기는 합니다만 조건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속에 있는 아까 이렇게 바위라든지 돌 이런 데서 붙어 살고 있고요. 수온이 한 12도 정도. 그러니까 봄이 되기 시작하면 얘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수온이 25도씩.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그 여름 날씨에 되면 가장 크게 번성을 하고 수온이 떨어지면 이렇게 예를 들면 폐사하는 이런 그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큰빛 이끼벌레가 뭐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게 처음은 아닌데요. 예. 올 여름에 유독 이렇게 더 번식이 활발하고 전국에서 발견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일단 그 큰빛 이끼벌레는 아까 1995년에 발견이 됐는데요. 아마 추정하기로는 하천 생태계 무법자라고 하는 베스나 블루길이 이제 저수지의 양식용으로 외래종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아마 같이 들어와서 아마 자리를 잡은 것들 그러니까 세력을 확산한 게 95년도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뭔가 예를 들면 서식 조건들이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창궐한다고 할 정도로 대규모로 번식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러니까 정수역에서 많이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에 영양분이 많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오염된 성분들이 많아지면 이것들을 이렇게 먹고 살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곳을 좋아하는데요. 이제 4대강 사업의 특징이 흐르는 물을 막아서 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천 바닥을 다 파냈습니다. 모래라든지 이런 걸 파내다 보니까 물의 흐름들이 굉장히 늦어지고 또 이제 부영향화 현상들이 심해졌습니다. 이른바 녹조인데요. 녹조가 발생하니까 또 이것들을 먹으면서 자랄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갖춰지다 보니까 아마 이 큰빛 이끼벌레가 대규모로 창궐하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 이제 낙동강 같은 경우는 물의 유속 같은 경우가 한 10분의 1로 줄어들고요. 보가 뭐 한 8개 정도의 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가장 저희가 이제 관심을 두는 부분은 생태계에 과연
이 벌레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죠. 또 인체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부분은 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뭐 자주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연구조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 보면 이 큰빛 이끼벌레하고 물고기를 같이 기르면 폐사했다. 아니면 그 같이 놔뒀는데도 뭐 죽지 않았다. 이런 연구 결과 좀 상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암모니아 독성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일반 생물체가 폐사를 하면 일정 부분은 나옵니다. 근데 이제 큰빛 이끼벌레 같은 경우도 역시 폐사 과정에서 일부 독성이 나온다. 그러니까 물고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성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자연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많은 게 너무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일시에 증식을 했다가 또 일시에 폐사를 하게 되면 하천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분해되는 과정에서 산소도 많이 필요하고 또 네. 물고기가 이제 산소가 필요한데 이 산소들을 큰빛 이끼벌레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플랑크톤들을 가져가니까 물고기 떼죽음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군요. 예. 예. 우리 지역에서는 만경강 하류에서 이게 많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게 오염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게 새만금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새만금의 수질도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만금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 갯벌을 막아서 만든 곳인데 이게 이제 바닷물이 최근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네. 수질이 많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의 생물학적 그 산소 요구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지가 않고요. 네. 새만금 내측의 수질도 많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적조에서 최근에 이제 녹조로 변하는 방향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큰빛 이끼벌레가 만경강에서 그 발견이 됐다는 건 새만금 수질이 더욱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들을 가리키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또 물놀이철이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들이나 이제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의 손에 또는 인체에 닿을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나요? 이것도 참 많이 걱정이 돼요. 이건 역시도 조금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직접 만져보고 했는데 피부에 두드러기 같은 것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큰 이상은 없었던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물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곳에 주로 분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물에 영양분이 많다. 영양분이 많다라는 건 질소나 인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질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곳에 이게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접촉하지 않는 게 좋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하천 생태계, 그러니까 물고기의 그 예를 들면 생육이라든지 하천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댐에서 물을 수돗물 공장에서 먹는 것 같지만 여전히 강물을 막아서 그 물을 먹고 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식수 안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무토로 나오면 또 사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또 겨울이 되면 또 사멸한다고 들었습니다. 일시에 또 사멸하면 거기에 나오는 어떤 독성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물고기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부나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뭐 정부가 민간 조사를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수자원공사 최규윤 사장이 이 큰빛 이끼벌레하고 4대강 사업은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환경부도 뭐 수질이 좋아졌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들은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이 큰빛 이끼벌레 문제와 수질의 관계가 있다. 그리고 또 국민의 식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들끼리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환경단체들은 전문가들과 환경단체 그리고 환경부가 함께하는 민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강을 살리겠다고 벌인 일이 강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될 겁니다. 강을 지키는 일이 결국 우리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서 이제 수질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나눠보면서 큰빛 이끼벌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래에는 정말 물과 식량이 부족해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 식량으로 나오는 게 바로 곤충이에요. 곤충을 미래 식량으로 연구하는 나라들이 이미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곤충을 식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도청 앞에서
곤충 음식 시식회가 있습니다. 가공한 곤충으로 만든 쿠키도 있고요, 비스킷도 있고 샌드위치를 또 시식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곤충이 영양가도 높고 친환경 식품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요, 왜 캡슐 하나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곤충을 식량으로 쓴다는 얘기 들으니까 이 영화가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뷰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